형주야,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기야. 부산에 사는 26살 김영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커피 잔을 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처음 교단에 섰을 때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8살의 그녀는 남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애들아, 나는 국어 담당 박지연이야. 잘 부탁해. 예쁜 외모에 바비 인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수업 시간마다 넋을 잃고 선생님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제가 용기 내어 물었을 때 선생님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제가 끈질긴 구애를 한 끝에 선생님과 사귀게 된 것입니다. 21살의 저와 31살의 선생님. 10살 차이였지만 사랑에 빠지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선생님이 냈습니다. 형주야, 너 학생이잖아. 내가 낼게.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잣집 딸로 큰 땅도 상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하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선생님에게 이별을 고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형주야, 미안 늦었어.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이제 졸업하면 직장도 구해야 하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말끝을 흐리는 제 손을 선생님이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나 오래 기다렸어.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형주야, 농담이지? 진심이야. 미안해. 싫어. 안 돼. 왜?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5년을 사귀었는데 지금 나보고 그냥 끝내자고? 형주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같은 학교 후배였습니다. 3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상속받은 땅 있잖아. 그거 다 팔아서 우리 외국 나가자. 새로 시작하자. 응? 선생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일어서려는데 선생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주야.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다고. 우리 아기야.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달 됐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확실해? 병원은 가봤어? 응, 다녀왔어. 확실해. 오늘 만나면 말하려고 했어. 선생님이 가방을 뒤지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아, 진단서 집에 두고 왔네. 나중에 보여줄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형주야, 나 혼자는 못 키워. 그날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형주야, 아기 지울까? 나도 죽을까? 새벽 3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공포에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진정해. 나 내일 병원 갈 거야. 아기 지우고 나도 농약이라도 마셔버릴 거야. 하지 마. 제발. 다음 날 오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기 지웠어. 이제 됐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형주야, 사실 안 지웠어. 못 지우겠더라. 우리 아기인데. 뭐야, 대체 뭐야? 거짓말했어. 미안. 근데 정말 못 지우겠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어. 일주일 뒤엔 또 다른 문자. 병원 갔다 왔어. 이번엔 정말 지웠어. 이제 만족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선생님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익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선생님이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꿈,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꿈. 이게 다 내 잘못인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주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부산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혹시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상으로는 곤란하고요. 참고인 조사 관련입니다. 아시는 분에 대해서요. 선생님이다.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사 2명이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긴장 푸세요, 김영주 씨.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니까요. 한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지연 씨 아십니까? 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기는요? 어떤 관계십니까? 연인이었습니다. 최근에 헤어졌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제하셨습니까? 5년 정도요. 제가 대학 들어가고부터.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기를 물으셨는데 박지연 씨는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 씨가 돈을 빌리려 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돈이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직업도 있는 데다 집안도 부유해서 이미 큰 땅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부유한 집안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빚에 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씨,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박지연 씨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이요? 무슨 죄로요? 살인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인이라고요? 네, 보험금을 노린 살인입니다. 형사의 설명은 끔찍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3개월 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친언니를 수익자로 한 5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다른 도시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 있던 김모 씨, 27세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통통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며 취직을 미끼로 깨어냈습니다. 김모 씨는 일자리가 절실했고 믿고 따라왔죠. 그리고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텔로 데려가 농약을 탄 음료를 먹였습니다. 김모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인근 폐지 줍는 노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죽은 여성의 어머니 행세를 시켰습니다. 장례식장도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지연이인 것처럼? 네, 본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그리고 친언니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죠. 말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알던 선생님이 그런 짓을 보험회사에서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가입 직후 사망,
급하게 처리된 화장, 불분명한 사망 원인.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고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령일에 나타난 언니를 체포했습니다. 바로 박지연 씨 본인이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갑을 찬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낀 선생님.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끊긴 건 맞습니다. 구속됐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영주 씨, 혹시 박지연 씨가 이별 통보받은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신했다고 하고 아기 지우겠다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문자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알리바이 쌓기였습니다. 보험금 사기 계획이 탄로 났을 때를 대비해서요. 알리바이요? 네. 이별 통보에 충격받아 정신줄을 놓았다. 임신으로 혼란스러웠다는 식의 변명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김영주 씨가 증인이 되는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문자, 전화 통화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박지연 씨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5년 연애도 헤어질 때 보인 절박함도 임신 거짓말도 전부 다음 범죄를 위한 밑밥이었던 건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지연 씨의 재정 기록을 조사했는데요. 당신과의 데이트 비용, 선물가, 그 모든 게 전부 대출이었습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불법 사채까지. 거기에 도박빚까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 시작하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재판 때 증인으로 서주셔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과는 5년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주장했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석의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얼굴, 감정 없는 눈동자.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선생님일까? 5년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데이트 때마다 보여준 다정함, 군대 있을 때 보내준 편지들. 그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을까? 아니, 어쩌면 일부는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가 계산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증인,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난 사진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형주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댓글로 형주 씨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남겨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